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변상욱이는 YTN TV 뉴스가 있는 저녁과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의 앵커 품앗이 콜라보 코너입니다. 복잡하네요.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뜨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뉴스 같은데 네. 우리 언론이 잘 안 쓰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뉴스를.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지난 오래전부터 여의도 정가와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나왔던 이야기고 실제로 기사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칼럼 같은 거에 실렸다고 하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 만났다고. 그게 이제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것도 확인됐고요. 문제는 이 수사기관의 수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당시에 그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고소고발이 여러 차례 됐었단 말이죠. 네. 그걸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었고. 그런데 만났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만난 시점을 콕 집어서는 보고를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2018년 초와 2018년의 말과 2019년의 초. 여기 어디쯤일 거라고 하는데 사건을 보면 2018년 3월에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4개 단체가 TV조선 간부를 고발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그것도 걸려 있었고 2019년 2월에는 민생연구소 등이 이제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호 씨의 배임 횡령 혐의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고 2019년 초로 이제 넘어와서 또 있었던 게 뭐냐면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관련해서 뉴스타파 보도로 이제 이루어졌던 건데 형사 고발 사건이 있었고 2018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건은 역시 가장 핵심 사건이죠.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호 TV조선 전 대표와 동생인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이 모든 것이 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사건인데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장 이제 수장으로서 검찰의 담당 검찰청의 좌장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죠. 큰 문제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이것이 어떤 청탁이나 금품이 오고 갔다 이런 거는 전혀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그걸 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무 관련자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서 또는 수사 관계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되거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피의자가 돼버린 사람 등등등 이렇게 직무 관련자에 대해서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2항에 가면 뭐가 돼 있냐면 공무원은 자기가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가면은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거나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왜 만났냐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변호사 시절에 조선 방사장 일가 쪽하고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청의 청장 아닙니까? 당시에 윤석열 청장이죠. 책임자로서 각급 검찰청의 책임자는 이러한 만나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1년에 한 번씩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걸 신입사원들한테 또 교육시킬 의무가 있고 그 책임자가 만났다. 이게 또 의심스럽고 또 하나의 문제는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걸려있다. 특히 사주 일가와 관련해서 걸려있다 그러면 검찰청에 누군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다면 법무부나 대검찰청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쪽 관계자하고 만나야지 전투를 지휘하는 사단장을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직접 만났다?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된 건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특히 결과론적으로는 또 아까 연루된 사건들이 기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뉴스를 대한언론이죠. 뉴스타파에서 최초 보도를 했고 YTN 지금 변상호 앵커가 하는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또 보도를 했고 다른 데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서 이해가 자꾸 안 갔어요. 이해가 가죠. 갑니까? 어떤 점이 이해가 가십니까? 첫째, 사실은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쉽게 이렇게 공격의 칼을 들이밀기가 좀 어려운 조직이거든요. 거대하니까. 검찰도 거기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찬스가 오면 다 함께 달려들어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막 들깨떼처럼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 그 타이밍이 안 된 거죠. 아직 검찰이라고 하는 걸 우리 언론들이 때로 몰려든다고 해도 차라리 이럴 때 나는 가만히 있었죠 하고서 잘 보이는 게 낫지 아직은 쓰러질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도 있고 또 상대방이 조선일보니까. 그렇죠. 둘 다 큰 거죠. 동업자 의식도 있고. 동업자 의식 작용하고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보면은 뭐 엄청나게 덤벼든 거 아닙니까? 그거에 사실은 지금 뭐 몇십 분의 1밖에는 티가 안 나는 거죠. 또 하나에 뭐가 있냐면 NH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영어로 한다면 not from here입니다. 우리 쪽에서 나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벌인 일이 아니야. 예를 들면 사업 1팀, 사업 2팀, 사업 3팀이 이제 사장 앞에서 회의를 하면 사업 1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사업 2팀, 3팀이 박수를 막 치면서 저희가 열심히 도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야 우리 게 아니거든. 우리 게 아니다. 괜히 뭐 저쪽 잘 돼봤자 뭐 우리가 뭐 얻는 것도 없고 우리 얼굴만 깎이는 거니까. 그게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뉴스타파가 예를 들면 자기네들과 늘 함께하던 기자단의 한 멤버라든가 이미 기성 언론으로서 기득권층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모 일보 모 방송이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달랐을 것이다. 언론사에서 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간 사람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늘 언론을 갖다 공격해대는 저 친구들이라면 그건 이제 not embedded here.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 편이 아닌 거야 라는 증후군이 발동하기 쉬운 거죠. 안타깝네요. 그래요. 근데 뭐 언론 보도는 그렇고 어쨌든 YTN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는 뉴스타파 기자를 직접 불러서 뒷얘기를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실제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검찰청한테 왜 비밀리에 언론사 사주 그것도 수사를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얽힌 사람을 만나는 겁니까? 검찰청장이. 그러니까 그때로서 서울검찰청장이니까. 그런데 비밀회동 같은 건 없었다. 만날 비밀회동 할 이유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어떻게 공개회동한 겁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죠. 비밀회동은 없었다면 그럼 회동은 있었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나한테 그걸 보고했다고 이름은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그게 대윤 소윤할 때 윤대진 검사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물었겠죠. 당신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구되죠. 왜냐하면 언론사 사장을 만났는데 조선일보만 만난 게 아니고 여러 대를 만나고 다녔다라는 게 그 당시 소문이었고. 그렇죠. 큰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정계에 진출하고 싶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또 윤 검사장이었다. 이런 소문도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여기저기 만나고 다녔다는데 라고 할 때 윤 검사장의 대답은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다녔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왜 앞에 그 단어가 붙었을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녔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 없다. 그럼 내가 만난 건 딱 누구뿐이다 이런 뜻인가? 반대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워딩이나 묘한 뉘앙스 같은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엄마 오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윤이라고 불렸던 윤대진은 왜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을까? 근데 당시 검찰국장이거든요. 이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좀 묘해요.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봉이나 칼로서 검찰을 감시하거나 할 때 쓰는 도구이기도 한데 예. 또 권력 관계에 따라서 검찰청이 자기네 입김 마음대로 하도록 법무부에 제일 똑똑한 친구를 꽂아놓고 법무부를 갖다가 흔드는 작업도 검찰국장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권력 관계에 의해서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거는 그게 맞습니다 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고 그 대신 중간에서 검찰청에 빨리 알려준다거나 등등등 어떤 방법을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묘한 자리였습니다. 상황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오늘도 다루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생방송 좀 기대해 보고요. 예. 끝나고 이제 바로 가셔서 준비하셔야 예, 되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 문제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중단,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마라.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라. 이런 것 같아요. 예.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근에 수사하지 말라는, 기소하지 말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특권층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은 왜 형법도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알고 요청을 안 했을까? 예. 이런 생각도 궁금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건가? 변상호 앵커는 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면 이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요건상. 예. 그런 점에서 결국은 보도 자료를 뿌려가지고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력은 기득권 세력이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세력도 어차피 꽤나 힘 있는 세력 아니고 그렇겠죠. 불가능하다면 예. 이 나라의 법은 누구의 편에 서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핸드폰도 제대로 못 열어보고 이제 수사도 시작을 못 해갖고 예. 겨우 수사 초입 단계인데 하지 말라.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 예. 말라고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결정하는 옥상 옥에 하나의 기구가 돼 있는 거냐? 그리고 그 기구를 갖다 누가 임명하고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검찰의 권력이 누구를 위한 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위해서는 아예 방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미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 중앙지검의 조사 소환을 계속 거부했을 때 그 평론가들이나 법률가들이 예측하기는 아마 핸드폰도 그렇고 수사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니까. 그렇죠. 그 전에 수사를 통해서 뭔가 나오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때까지는 협조 안 할 것이다 예측했는데 어쨌든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으니까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검찰이 이제 또 선택은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받아들일지. 예. 물론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에서 제일 외치고 싶은 말이 이 말이겠죠. 영장 담당 판사한테 쫙 설명을 했을 때는 그래 기자와 검사가 연계되었을 충분한 가능성이 소명이 되는 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증거의 어떤 인멸이라든가 도피까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시켜서 일단 수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예.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영장을 발부를 했죠. 예. 도대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모였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길래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되느냐라고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걸 갖다가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럼 또 검찰 수사위원회의 기능이나 존재 가치는 또 뭐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또 그런 문제도 생겼고요. 근데 더 복잡한 거는 이제 검찰 인사까지 있습니다. 예. 검찰 인사까지 검사장급이 한 10명 비는데 그걸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한다면 그때 또 수사팀이 막 엉키거나 흩어지거나 할 가능성도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지금 일단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어떻게 뿌리치고 독자적으로 한번 해낼 거냐 말 거냐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인사, 검찰 정기 인사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예.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미 예. 특수부보다는 일반 형사부를 형사나 공판 쪽을 올리겠다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리더십에서는 벌써
금이 갔고 이제는 식물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안 내려오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뭐 현 정권의 성격 아닐까요? 현 정권의 성격은 원칙대로 지키고 보장해 주기로 했으면 약속은 지킨다라고 하는 기본 틀은 있는 것 같아요. 임기 보장은 일단 가는데 다만 임기가 끝날 때에서 조금 빨리 처리될 수는 있지만 임기를 확 줄여가면서 처리할 만한 현 정권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계속 특수부 위주로 강하게 공안이나 특수부 위주로 강하게 짜여져 있던 검찰총장 1인 체제를 흐트러 놓거나 약하게만 하는 쪽으로 계속 몰고 그게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마 지휘가 아닐까 생각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인혁당 사건이 언급이 됐는데 인혁당은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고문 조작 사건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재심을 거쳐서 이건 국가폭력이니까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을 해라. 예. 보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다시 절반 정도로 다시 돌려갔다 그래요? 줬다 뺐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4.19로 인한 민주주의를 5.16 군사혁명이 확 무너뜨렸을 때 국민을 갖다 어떻게든 확 옥죄이기 위해서 가짜 인혁당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조작을 했고 예. 그때 검사들이 3명이 이런 엉터리 사건은 나는 검사로서 수행할 수 없다고 사표를 냈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70년대로 넘어와서 반유신 정권, 유신 독재 반대 시위가 계속되니까 그때 인혁당이라는 걸 꾸렸던 놈들이 다시 또 등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또 고문 조작을 해가지고 또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고생했는데 틀림없이 국가가 예를 들면 고문에 의한 것이고 전기고문, 물고문에 의한 것이었으니까 과거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정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배상해라. 예. 배상을 했는데 그 우리가 흔히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인 예. 그 체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국가가 배상금을 주는 건 좋은데 배상금을 늦게 주게 되면 이자를 붙여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원 판결은 고문 당한 시점부터 수십 년을 잡아가지고 이자를 배상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던 그 새로운 대법원 체제에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국가가 주라고 명령한 그 다음 날부터 안 주면 거기에서 이자가 붙기 시작해야지 왜 196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 이자가 붙어오느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절반으로 뚝 잘린 거죠. 30년 이자를 안 주게 되니까. 근데 이미 돈은 가지급이 됐어요. 예. 가지급된 돈을 가지고 빚도 갚고 집도 했어. 어떻게든 쪽방을 구해갖고 예. 살고 있는데 내놔라. 절반 내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분은 10억을 받았는데 5억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재판을 해봐야죠. 예. 이걸 내놔야 되는 건지. 예. 재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졌습니다. 예. 그럼 5억을 내놔야 돼요. 예. 그동안에 이자가 붙어서 15억이 된 거죠. 하하. 국정원에 물어내야 될 돈. 사실 국정원이 아니라 뭐 국고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럼 배보상 받은 거에 두세 배를 다시 10억 국가에. 받았는데 예. 갑자기 야, 그 5억은 내놔 그러길래 아니 이게 내가 꼭 드려야 됩니까? 라고 싸우는 동안에 15억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때 국정농단 그 대법원 체제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조금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로 넘어오면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심의를 쭉 하면서 예. 벌어진 일일 텐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들 이렇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예. 그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누군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에 나서서 결정을 내려준 거죠. 너무한다 그건. 그러면 국정원은 원금만 받는 거라 해라. 왜 국정원이라고 그러냐면 국정원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이자까지 받지 말고. 예. 국정원은 원금만 받아라. 라고 해 국정원이 싫다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든 하는지 봐야 되는 좀 두고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